33번째 확진 환자 접촉자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던 단체장, 총선 예비 후보까지 자가격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바뀐 역학조사에 따라 빠졌습니다. 충청북도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구체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강풍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충북에 가장 많은 예비 후보를 낸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경선을 통해 충북 후보 7명을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어제 충주에서 발생한 충북 33번째 확진 환자의 접촉자 범위를 두고 한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기자였던 이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충주시장과 총선 예비후보는 물론 동료 기자들까지 자가격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빠졌는데요. 바뀐 역학조사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밝힌 충북 33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15명뿐입니다. 충주시 성관이 직원 11명, 지인 2명, 확진자가 들렀던 슈퍼와 약국 직원 각각 1명씩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난 9일 이후 이 확진자가 취재한 조기령 충주시장과 민주당 김경우, 통합당 이종배 예비후보의 자가격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룸에 같이 있던 기자들까지 모두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과 환자가 긴밀하게 접촉해도 둘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접촉자로 보지 않는다는 개정된 지침 때문입니다. 밀접 접촉을 했을 경우에 정해진 공간, 밀폐된 공간 내에서 서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면 그 밀접 접촉으로 보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일부 약국과 슈퍼, 시장의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동선 공개 지침에 따라 해당 공간에서 모든 접촉자가 파악됐을 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천지 교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충주 종교 집회가 있었다는 지난달 16일 이후 동선을 GPS를 활용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의 첫 감염 사례가 발생한 충주에서는 아예 신도 2,500여 명이 모두 검사를 받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지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 주민 155명이 2차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가리 마을에 내려진 주민 이동 제한은 오는 21일 자정을 기해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괴산군은 첫 환자가 나온 지 14일 만에 재검사를 해 기존 확진 환자를 뺀 주민과 면사무소 직원 모두 음성이 나왔다면서 경로당 폐쇄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거리가 썰렁하죠. 생활 경제도 엉망입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다는 푸념이 잇따르자 앞서 서울과 전주 등에 이어 충청북도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카드를 꺼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에 최다 인파가 몰린다는 청주의 상권가. 주말 저녁 거리며 매장을 가득 메웠던 인파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청주 성안길도 사정은 마찬가지. 충북의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꼬박 한 달째입니다. 경제 사정 늘 안 좋다고 푸념해왔지만 지금 경제는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시내 빠글빠글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없는 편이 계속 이 사태에 계속 이렇게 지내려면 저희 얼마 버틸 수가 없죠. 너무 심각해요 지금. 충청북도가 민생 경제를 중대 위기로 판단하고 차상위를 넘어 중위권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최근 전주와 서울시 등이 추진 중인 소위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으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에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조달 가능한 재원의 규모, 정부의 추가 움직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 방식 등은 다음 달 안에 확정해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반적인 방향들을 고려해서 충북도에 맞는 지급 방안을 곧 결정을 해서 제가 빠르면 4월 초쯤에 저희가 방식을 정하고. 한편 충청북도는 이번 코로나 1차 추경에서 격리자 생활비와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 모두 1,117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음성 지역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3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아 청주의료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충북 지역의 완치자는 총 6명으로 늘었습니다. 52살 이 환자는 증세가 사라진 뒤 병원 측이 2차례 실시한 검사에서 연속으로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경기도 이천시 하수도 공사장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뒤 거주지인 음성군에서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에서도 오늘 초속 28m에 육박하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강한 바람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충북의 강풍은 내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강풍을 타고 3층 건물 내부 천장이 뜯겨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장으로 통하는 골목이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길을 막아놨습니다. 학교 놀이시설은 담장을 넘어 4차선 도로까지 날아갔습니다. 단양에서는 1층 상가 건물 간판이 강풍에 떨어졌습니다. 진천에서도 15층 아파트 옥상 철문이 강풍에 날아가 1층에 주차해 있던 승용차 한 대를 덮치는 등 충북에서 20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별진료소도 분주해졌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음압 텐트가 휘청입니다. 날아가지 않도록 나무에 줄을 감아 고정 작업을 해뒀습니다. 일부 선별진료소엔 건물 외부에 천막 형태로 임시 대기 공간을 마련해 놓은 곳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주변을 아예 단단하게 고정해 놓은 곳이 26군데에 이릅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강풍에 대비해 아예 컨테이너로 교체됐습니다. 기존에는 천막 형식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였는데 강풍에 취약한 점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아예 음압 텐트를 철거하거나 운영을 중단한 선별진료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상 운영됐습니다. 기상청은 순간 최대 풍속 28m를 기록했던 강풍이 내일 낮부터 잦아들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에 가장 많은 예비후보를 낸 정당은 민주당도 통합당도 아닌 39명이 등록한 국가혁명 배당금 당인데요. 본선까지 갈까 하는 일부의 의문을 깨고 경선을 통해 지역구 후보들을 확정했습니다. 충북에선 공천된 7명이 본격 선거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데 자질 등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시사점만은 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70에 가까운 나이에 거리로 나와 정당 홍보물을 나눠주는 남성. 5대1의 경선을 뚫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공천을 받은 청주 청원구 허원 예비 후보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인 허 예비 후보는 한 거대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당적을 옮긴 정치 신인입니다. 국민 배당금 등 허경영 당대표의 이른바 3.3 정책을 통해 나라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권층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지금은 현대판 양반과 현대판 상민, 그래서 그게 다 평준화되는 그러한 세상이 와야 되겠다. 이제는. 혁명 배당금당의 공천을 받은 지역구 예비후보는 충북에만 7명. 예비후보 등록에서 그칠 것이란 일부 예상과 달리 중부 3군을 뺀 나머지 7개 선거구 모두에서 주자를 선출했습니다. 1,200만 원의 기탁금을 더 내야 하고 수백만 원 이상의 선거 비용이 추가로 들지만 이들은 모두 본선에 나갈 예정입니다.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정의당의 청년 3천만 원 지급 공약이나 서울시장의 신혼부부 지원책 사례를 들며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7개월 차 신생정당이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예비후보를 배출한 데 이어 지역구 후보로 나설 204명을 확정한 상태. 비례대표를 합치면 허경영 당대표를 포함해 최소 240명 이상이 이번 총선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정치사에 없었던 이례적 현상으로 향후 연구 가치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기존의 정당들이 한 번쯤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기존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왜 이들이 이런 소위 조금은 허황된 공약 같은 데에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어 배당금과 함께 가계부채 탕감과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으로
가구당 1억 원을 주겠다는 혁명 배당금당. 선택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4선인 오재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 서원구에서 무소속으로 4.15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 배제라는 불명예로 서원구 발전을 위한 꿈을 멈출 수 없다며 16년간의 정치활동에 대한 총결산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상당에서는 민생당 김홍배 예비후보가 총선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청주 상당 토박이 주민임을 강조하는 민생당 김홍배 예비후보는 누구보다 상당구의 고통을 잘 아는 자신이 당선돼야 상당구의 서민 경제를 재건할 수 있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청주청원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된 김수민 예비후보가 민생당을 공식 탈당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을 잃었습니다. 김수민 예비후보는 지난달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소위 셀프 제명이라는 절차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로 미래통합당에 입당했지만 셀프 제명이 무효라는 최근 법원 판단에 따라 미래통합당 후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민생당을 탈당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정권 심판의 대의를 위해 국회의원직에 더는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질 충북도 의원 재보궐선거 3곳이 모두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청주 10선거구는 오늘 이유자 전 청주시 의원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임동연 전 진검다리 대표, 정의당 이인선 전국위원과 3파전을 벌입니다. 영동 1선거구는 민주당 여철구, 통합당 김국기, 정의당 박보휘가, 보은선거구는 민주당 황경선, 통합당 박재환, 무소속 박경숙이 대결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진천군 광해어면의 한 주유소에 주차돼 있던 25톤 탱크로리에서 공업용 폐수 3,000리터가 누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폐유가 유출된 줄 알고 긴급 방제 작업을 벌이려 했지만 폐수로 확인돼 진천군에 인계했습니다. 탱크로리의 용접 부위가 파손돼 폐수가 외부로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고 진천군은 폐수 성분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이 충북에서 5년째 발생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12일 오송읍 정종리와 상봉리에서 고사한 소나무 한 그루씩을 발견해 재선충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